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 겪은 솔직히 너무 힘들었던 여행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평소에 친했던 친구와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이었고, 인스타그램에서 보던 예쁜 카페들, 맛집들, 그리고 함께 찍을 사진들까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정말 설렜어요. 그런데 막상 여행이 시작되고 나서는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준비 단계부터 여행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생각했던 함께 즐기는 여행과는 정반대였달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행 전부터 조금씩 신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뭐, 여행 가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요. 사실 이 여행은 친구가 먼저 제안한 거였어요. 야, 우리 해외여행 한번 가보자 하면서 정말 신나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좋다고 했죠. 평소에 해외여행을 정말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되니까 친구 태도가 조금 이상했어요. 어디로 갈까? 하고 물어보면,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정하면 돼. 라고 하고, 뭐 먹고 싶어? 하면, 난 아무거나 잘 먹어. 너 먹고 싶은 걸로 먹자.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친구가 저를 배려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내가 알아볼게 라고 하면서 여행지 선정부터 시작했죠. 일본으로 정했는데 이유는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니까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볼거리가 많은 곳이 좋겠다 싶어서였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항공편 검색하고 호텔 알아보고 관광지 리스트 만들고 이 모든 걸 제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이거 어때? 하고 물어보면 좋아. 아니면 잘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대답만 돌아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부터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여행을 제안한 건 친구인데 정작 준비는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친구가 바쁘나 보다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항공권 예약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여러 옵션을 찾아서 A항공사는 시간이 좁고 B항공사는 가격이 저렴해 하고 설명해줘도 친구는 그냥 네가 편한 걸로 해 라고만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모든 걸 결정해서 예약했죠. 호텔도 마찬가지였어요. 위치, 가격, 시설 등등 다 비교해서 몇 개 후보를 추렸는데 친구한테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이거 수영장 있어? 수영장 있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영장 있는 호텔로 범위를 좁혀서 알아봤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수영장 있는 호텔들은 당연히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가 그럼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럽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중간 정도 가격의 호텔로 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여행 계획서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첫째 날은 어디, 둘째 날은 어디, 이동 방법, 대략적인 시간까지 A4 용지 3장 분량으로 정리해서 친구한테 보여줬거든요. 친구는 와, 대단하다 하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분명 좋은 여행이 될 거야 하면서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혼자 모든 걸 떠하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여행 가기 일주일 전쯤에는 친구가 갑자기 그런데 나 쇼핑도 좀 하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서에 쇼핑몰이나 쇼핑거리도 추가했죠. 그때만 해도 친구가 원하는 것도 넣어줘야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여행이 시작되고 나니 정말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째 날,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15분 정도 늦게 왔어요. 뭐 15분이면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죠. 미안, 지하철이 좀 늦었어 하면서 사과하더라고요. 비행기에서는 괜찮았어요. 창가 자리를 친구에게 양보했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와, 구름 진짜 예쁘다 하면서 계속 사진 찍고 있었어요. 저도 동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그런데 일본 공항에 도착해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다음 시내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잠깐만. 카페 좀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카페? 지금 여기 공항역에서? 하고 물어봤더니 비행기 타느라 피곤해서 커피 좀 마시고 가자.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좀 피곤하긴 하지만 호텔 체크인 시간도 있고 해서 빨리 이동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그럼 잠깐만 하고 공항 카페에 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커피 메뉴를 고르는 데만 10분을 쓰더라고요. 이거 맛있을까? 저거는 어떨까? 하면서요.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 시키고 기다렸죠.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가 그런데 여기 공항 구경도 좀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죠. 근데 지금 가면 호텔 체크인 시간이 라고 말하려는데 친구가 10분만, 정말 10분만 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공항 상점에 갔는데 10분이 아니라 30분을 있었어요. 친구가 화장품이나 향수를 구경하면서 이거 한국보다 싸네? 저거 예쁘네?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시계만 쳐다봤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계획보다 1시간 반 정도 늦어져 있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짐을 정리한 다음 점심을 먹으러 나가기로 했죠. 제가 미리 찾아둔 맛집이 있었어요. 현지인들이 많이 간다는 라면집이었는데 여기 진짜 맛있다고 해서 꼭 가보고 싶었어 라고 했더니 친구도 오 좋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가게 앞에 도착하니까 줄이 좀 길었어요. 한 20명 정도?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현지인들이 정말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역시 유명한 집이구나 하면서 기다릴 준비를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줄 진짜 길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하고 답했더니 30분? 그럼 너무 오래 걸리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정말 유명한 곳이니까 기다려볼까? 라고 했는데 친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응? 저기 다른 가게도 있네. 저기는 사람 별로 없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미리 알아본 곳인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니까요. 그래도 그럼 저기 가볼까? 하고 따라갔죠. 결국 간 곳은 그냥 평범한 체인점이었어요. 맛도 그냥 그런 정도였고요. 친구는 여기도 나쁘지 않네? 라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첫날이니까 하면서 넘어갔죠. 오후에는 관광지 몇 군데를 돌아보기로 했어요. 제가 계획서에 적어둔 코스대로요. 그런데 첫 번째 관광지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친구가 여기 카페 있네? 잠깐 들어가자 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카페? 아까 공항에서 커피 마셨는데? 라고 했더니 아니야, 여기 분위기 좋아 보여. 그냥 잠깐만.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30분을 카페에서 보냈어요. 친구는 음료 하나 시켜놓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계속 찍더라고요. 이 각도는 어때? 저 각도는 어때? 하면서요. 두 번째 관광지에서도 비슷했어요. 구경은 10분 하고 카페나 기념품 가게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저는 계획서에 적어둔 곳들을 다 가보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절반도 못 가겠더라고요. 저녁 때쯤 되니까 정말 지쳤어요. 신체적으로도 지쳤지만 마음도 좀 지쳤달까요? 계속 제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친구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라고 하더라고요. 조식 뷔페에서 음식을 고르는데 친구가 중얼중얼 뭔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별로네. 저거는 너무 짜고. 저는 그냥 호텔 조식이니까 그럭저럭 괜찮은데? 하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계속 불만스러워 하더라고요. 조식을 먹으면서 오늘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전에는 유명한 신사를 가고 오후에는 쇼핑거리를 둘러본 다음 저녁에는 야경이 예쁜 전망대에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그런데 이 호텔 진짜 별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하고 물어봤더니
방이 너무 좁고 수영장도 생각보다 별로고 라고 하더라고요. 수영장 있는 호텔로 찾아달라고 한 건 친구였는데? 그리고 방 크기도 예약할 때 다 확인했는데. 좀 어이없었지만 그래도 위치는 좋잖아 하고 넘어갔어요. 호텔을 나와서 첫 번째 목적지로 가는 길에 친구가 또 카페를 발견했어요. 어? 저기 카페 예쁘네? 들어가자 라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그랬는데 또? 싶었지만 그럼 커피 하나만 빨리 마시고 갈까? 했어요. 그런데 그 카페에서만 1시간을 있었어요. 친구가 메뉴를 고르는데 20분, 주문하고 음료 나오기까지 15분, 그리고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또 20분. 저는 그냥 앉아서 기다렸어요. 드디어 신사에 도착했을 때는 계획보다 2시간 늦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신사 입구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친구가 돈 내야 해? 얼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알아본 정보를 말해줬더니 좀 비싸네. 꼭 들어가야 해? 라고 하더라고요. 여행 계획서에 다 적어뒀고 친구도 봤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여기 정말 유명한 곳이고 우리 여기 보러 온 거잖아. 라고 했더니 그냥 밖에서 사진만 찍으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입장료를 제가 다 냈어요. 뭔가 기분이 좀 그랬지만 뭐 내가 오고 싶었던 곳이니까 하면서요. 신사 안에서도 친구는 계속 여기 뭐 하는 곳이야? 저건 뭐야?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미리 조사해둔 걸 설명해줘도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근처 맛집으로 갔어요. 어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이번에는 예약 없이도 갈 수 있는 곳으로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문하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친구가 그런데 이 여행 생각보다 피곤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고 물어봤더니 계속 돌아다니고 쉴 틈이 없고 라고 하더라고요. 쉴 틈이 없다고? 카페에서만 몇 시간을 보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그럼 오후에는 좀 여유롭게 다닐까? 했어요. 오후에 쇼핑거리에 갔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친구가 너무 신이 났어요. 쇼핑거리에서 3시간을 보냈는데 정작 제가 가보고 싶었던 전망대에 갈 시간이 없어졌어요. 해가 지기 전에 가야 야경도 보고 일몰도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한데 전망대는 내일로 미룰까? 하고 제안했더니 친구가 그게 좋겠어. 나도 좀 피곤해. 라고 하더라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가 또 불평을 시작했어요. 이 호텔 정말 별로야. 다음에는 다른 데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텔을 최종 선택한 건 친구였거든요. 제가 몇 개 옵션을 보여줬을 때 여기가 좋겠어. 라고 한 게 친구였는데 그때 괜찮다고 했잖아. 하고 말하려다가 그냥 참았어요. 괜히 기분 나빠질 것 같아서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하루 일정을 정리하면서 뭔가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늘도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친구는 계속 불만을 표현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이렇게까지 맞춰줘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행을 제안한 것도 친구, 계획을 세워달라고 한 것도 친구인데 막상 와서는 이것저것 불만만 표현하니까요. 그날 밤 내일 일정을 확인하면서 친구가 내일은 좀 여유롭게 다녀도 되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돼.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유롭게 다닌다는 게 결국 카페만 가겠다는 뜻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도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하면서 잠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진짜 폭풍 전야였다는 걸요. 셋째 날. 조식을 먹으러 내려가면서 어제 못 간 전망대 오늘 가볼까? 라고 물어봤더니 날씨 어때? 라고 하더라고요. 밖을 보니까 약간 흐렸지만 비가 올 정도는 아니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했더니 흐린데 전망대 가봐야 뭐 보여. 사진도 별로 안 나올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기분이 상했어요. 전망대는 제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거든요. 여행 계획을 세울 때부터 여기는 꼭 가보자 라고 했던 곳인데 날씨 핑계로 가기 싫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 날씨 괜찮아질 수도 있고. 라고 했더니 그냥 쇼핑몰이나 더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쇼핑몰에서만 3시간을 보냈는데 또 쇼핑몰이라니. 결국 전망대를 포기하고 다른 관광지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관광지에 가는 길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하는데 친구가 지하철 너무 복잡해. 택시 타자. 라고 하는 거예요. 택시 타면 비싸잖아. 지하철로 20분이면 가는데. 라고 했더니 돈 좀 써도 되잖아. 편한 게 낫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교통비가 계획했던 것보다 2배로 나왔어요. 관광지에 도착해서 입장권을 사는데 또 친구가 이것도 돈 내야 해? 어제도 냈는데. 라고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들어가지 말까? 라고 했더니 아니야, 이미 왔으니까. 라고 하면서 억지로 따라오는 거예요. 관광지 안에서도 친구는 계속 시무룩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예쁘네? 저거 신기하다. 하고 말해도 그런가? 하는 식으로만 답하고요.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근처 식당을 찾았는데 친구가 갑자기 나 일본 음식 질렸어. 다른 거 먹을 수 없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먹고 싶어? 했더니 햄버거나 피자 라고 하더라고요. 일본까지 와서 햄버거를 먹자고 하니까 좀 어이없었지만 그럼 패스트푸드점 찾아볼까?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패스트푸드 말고 좀 괜찮은 레스토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서양 음식을 파는 비싼 레스토랑에 가게 됐어요. 그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고르는데 친구가 또 한참을 고민하더라고요. 드디어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친구가 갑자기 이 여행 생각보다 재미없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재미없다고? 그럼 뭐가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뭔가 다 비슷비슷해 라고 하더라고요. 비슷비슷하다니 했더니 관광지 가서 사진 찍고 밥 먹고 그냥 그런 거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폭발할 뻔했어요. 제가 몇 주 동안 밤새워 계획 세우고 예약하고 준비한 건데 그냥 비슷비슷하다고 하니까요. 그럼 뭘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말해줬으면 계획할 때 반영했을 텐데 라고 했더니 아냐, 그냥 좀 더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계획 왜 세우라고 했어? 내가 괜히 한 거야?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졌어요. 친구가 나는 계획 세우라고 안 했어. 네가 알아서 한 거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여행 가자고 한 건 너고 나한테 알아보라고 한 것도 너잖아. 알아보라고 한 건 맞지만 이렇게 빡빡하게 하라고 한 건 아니야. 라고 친구가 말했어요. 빡빡하게? 하루에 관광지 2, 3개 가는 게 빡빡한가요? 그럼 넌 뭘 하고 싶었는데? 카페만 가고 쇼핑만 할 거면 굳이 일본까지 올 이유가 있어? 라고 했더니 친구가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해? 난 그냥 여유롭게 다니고 싶다는 거잖아. 여유롭게? 어제 카페에서만 몇 시간 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라고 했더니 카페 가는 것도 여행의 일부잖아. 왜 네 계획대로만 해야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억울했어요. 제 계획대로만 하자는 게 아니라 친구가 원하는 것도 다 넣어줬는데
쇼핑몰도 가고 카페도 가고 심지어 수영장 있는 호텔까지 찾아줬는데 내가 언제 내 계획대로만 하자고 했어. 네가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줬잖아. 라고 했더니 다 해줬다고? 그럼 내가 고마워해야 해? 라고 반박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머리에 피가 올랐어요. 고마워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준비한 것 정도는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인정? 내가 언제 인정 안 했어?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네 말만 들어야 해? 라고 친구가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레스토랑에서 한국 사람들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선이 쏠렸죠.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라고 했더니 지금 그런 게 문제야? 넌 정말 라고 하면서 친구도 목소리를 낮추긴 했는데 표정은 여전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때 음식이 나왔어요. 웨이터가 어색한 표정으로 음식을 놓고 갔는데 둘 다 먹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포크질만 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친구가 나 먼저 호텔 가볼게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오후 일정은? 이라고 물어봤더니 오늘은 그냥 쉬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같이? 라고 하려는데 너는 가고 싶은데 가. 나는 혼자 있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는 먼저 호텔로 돌아갔어요. 계획했던 오후 일정을 혼자 소화하자니 기분도 안 좋고 그렇다고 호텔로 돌아가자니 친구와 마주치기 어색하고 결국 카페에 혼자 앉아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저녁 때가 돼서 호텔로 돌아갔어요. 친구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했더라고요. 왔어? 하고 인사는 했는데 분위기가 여전히 어색했어요. 잠들기 전에 친구가 내일은 따로 다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하루 종일 같이 있기 어색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 라고 답했어요. 그렇게 셋째 날이 끝났어요. 여행 와서 친구와 이렇게 큰 싸움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넷째 날, 그렇게 저는 혼자 호텔을 나섰어요. 사실 혼자 여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친구 눈치 안 보고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전망대로 가는 길에 뭔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제까지는 계속 친구가 뭘 원하는지, 친구 기분은 어떤지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혼자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는 날씨도 맑아져 있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도시 풍경은 정말 예뻤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여유롭게 구경됐어요. 혼자 있으니까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제가 보고 싶은 만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점심은 전망대 근처에 있는 일본 전통 요리집에서 먹었어요. 친구 같았으면 일본 음식 질렸어 라고 했을 텐데 혼자니까 제가 정말 먹고 싶었던 걸 먹을 수 있었죠. 오후에는 계획이 없던 박물관에도 들렀어요. 원래 친구가 박물관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서 계획에서 뺐던 곳인데 혼자니까 마음 편히 갈 수 있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돼서 호텔로 돌아갔어요. 친구가 먼저 와 있었는데 침대에 쇼핑한 물건들을 펼쳐놓고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왔어? 오늘 어땠어? 하고 친구가 물어봤어요. 어제보다는 분위기가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괜찮았어. 너는? 이라고 답했더니 나도 좋았어. 오랜만에 쇼핑 실컷 했네. 라고 하더라고요. 다섯째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친구가 캐리어에 짐을 정리하며 자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후에 공항에 가야 해서 아침 시간은 여유가 있었는데 친구는 혼자 따로 다니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 먼저 나갈게. 공항에서 보자. 라며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서둘러 짐을 정리하고 체크아웃을 했어요. 프런트 직원이 친구분은 먼저 나가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정이 좀 달라서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좋아, 끝났다 싶었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를 느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텔에서 며칠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죠. 호텔을 나와 공항으로 가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파도 나지만 오히려 개운한 느낌이랄까? 내가 이렇게 억지로 맞춰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나. 이제 끝이다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지하철에서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나 먼저 공항 가 있을 때 비행기에서 보자.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 출국 심사 다 끝내고 면세점 쪽으로 가는데 친구가 멀리 보였어요. 서로 눈 마주쳤지만 서로 무시했죠. 그 순간 마음속으로는 정말 이제 끝났구나 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서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이 떨어져 있었는데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옆에 앉았으면 더 어색했을 테니까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정말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가 준비한 여행, 내가 고생한 여행, 이제 끝이다. 그동안 며칠간 쌓인 피곤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느낌은 아니지만 마음 한쪽이 시원하게 뚫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입국장 쪽에서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치 없이 사과를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여행 준비해줘서 정말 고마웠고 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배려 없는 행동 때문에 여행 내내 스트레스 받았어. 이번으로 충분히 알았으니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고 각자 지내자. 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몇 번 더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끊임없이 단호하게 무시했어요. 속으로는 사과해도 이미 늦었다.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아. 끝! 이라는 생각만 반복됐죠. 그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마음이 묘하게 가벼웠어요. 혼자 여행하면서 느낀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이제야 조금씩 해소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친구가 계속해서 문자와 카톡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정말 미안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화 풀어줘. 우리 이렇게 끝낼 순 없지 않아?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사과한다고 해서 여행 내내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마음속에서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죠. 배려 안 하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사람과 친구하는 건 이제 지쳤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 그 후 친구가 여러 번 연락이 왔지만 저는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정말 기대했던 여행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배운 것도 있었죠. 다시는 이런 여행 안 한다. 혼자 가든 마음 맞는 사람과 가든 내 방식대로 즐긴다. 내 시간 빼앗기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여러분, 친구와 여행을 계획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해요. 성향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스트레스와 피로만 남고 관계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결심했어요. 끝!